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내 콩팥을 팔아도 못 갚아. 남자가 삿대질을 하려는 순간 땅이 울리는 굉음과 함께 검은 차량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두 사람을 포위했고 남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안위는 괜찮으십니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경호원들 사이로 전 남편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작업장에서 행패 부리는 잡상인들, 당장 치워. 전 남편을 비웃으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두 사람. 자신의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하이에나들의 처절한 말로가 펼쳐집니다. 거짓은 결코 기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인적이 드문 국도변을 지나 비포장도로를 한참 들어가면 간판 하나 없는 낡은 창고가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슬레이트 지붕에 페인트가 다 벗겨진 철문은 굳게 닫혀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그저 망한 공장이나 고물상쯤으로 여기고 지나칠 법한 이곳에서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듯한 섬세한 소리입니다. 창고 안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천장에 달린 할로겐 조명이 오직 한 곳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아래 강태석이 방독면을 쓴 채 엎드려 있습니다. 강태석의 손에는 아주 고운 사포가 들려 있네요. 강태석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눈앞에 있는 1960년대식 포르쉐 356 모델의 도장면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기계로 밀어버리면 10분이면 끝날 일을 강태석은 벌써 사흘 밤낮으로 손으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0.1mm. 원래의 철판 곡선을 해치지 않고 덧칠된 페인트만 벗겨내야 하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작업이죠. 강태석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썹에 맺히지만 강태석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습니다. 작업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면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방치된 듯한 낡은 차들. 하지만 저것들이 고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은색 차체는 벤츠 300SL 거링, 바로 옆에 있는 붉은색 차는 페라리 250GTO입니다. 전 세계 컬렉터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전설적인 명차들이죠. 이곳은 평범한 정비소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동차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곳,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아름아름 찾아온다는 강태석의 비밀 작업장, 더 마스터입니다. 드르륵. 작업대 위에 올려둔 강태석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발신자 이름에 크리스 옥션이라고 뜨네요. 강태석이 장갑을 벗고 방독면을 턱 밑으로 내리며 전화를 받습니다. 강태석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지만 강태석은 익숙하게 한국말로 대꾸합니다. 크리스 팀장, 내 말 잘 들으세요. 그 1955년식 제규어 부품 말입니다. 영국 본사 창고 뒤져서 오리지널 재고 찾았다는 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못 들어갑니다. 네, 대체품으로 끼워 맞추면 안 되냐고요? 강태석이 피식 웃으며 작업대 위에 놓인 스패너를 집어듭니다. 스패너에 묻은 기름때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강태석이 말을 잇습니다. 이봐요, 크리스. 내 작업장에 가짜는 못 들어옵니다. 그 차 낙찰받을 고객이 누군지는 몰라도 나한테 의뢰할 때는 시간 따위 신경 안 쓴다는 거 알고 보낸 거 아닙니까? 부품 구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라고 전하세요. 싫으면 차 빼가라고 하시든가. 강태석은 상대방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세계적인 경매회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배짱을 튕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바닥에서 강태석뿐일 겁니다. 강태석은 뻐근한 목을 좌우로 돌리며 낡은 철제 의자에 걸터 앉습니다. 작업복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과 5,000원짜리 1장을 꺼내봅니다. 오늘 점심값으로 쓸 전 재산이죠. 강태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휴대폰을 켜고 은행 앱을 실행합니다. 지문 인식과 함께 화면에 숫자가 뜹니다. 1, 10, 100, 1000, 억, 10억. 계좌 잔고에 찍힌 숫자는 자그마치 500억이 넘습니다. 강태석은 그 엄청난 숫자를 무덤덤하게 바라보다가 이체 버튼을 누릅니다. 받는 사람 내 딸 지은이. 금액은 정확히 50만 원.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입니다. 강태석의 손가락이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란에 글을 남깁니다. 아빠가 이번에 야근 좀 해서 번 돈이야. 밥 굶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전송 완료 버튼을 누르는 강태석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서립니다. 강태석은 휴대폰 화면 속에 있는 딸 지은의 사진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립니다.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 앞에 나타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아빠로 갈 테니까. 강태석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불을 숨기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과거 자신이 파산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전처 최미경, 그리고 돈 냄새만 맡으면 꼬여드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서죠. 강태석은 다시 방독면을 고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이곳의 공기는 강태석의 작업장과는 정반대로 숨막힐 듯 탁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대표님, 지금 채권자들이 사무실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어떡합니까? 직원의 다급한 외침에 박민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기 코드를 확 뽑아버립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라고 적힌 붉은색 우편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박민수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 조용히 좀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깟 이자 몇 푼 때문에 진짜 사람 피 말리게 하네. 박민수가 텅 빈 법인 통장을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한때 부모 잘 만나 떵떵거렸던 박민수의 사업은 방만 경영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화려한 호피 무늬 코트를 입은 최미경이 들어옵니다. 최미경은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은 본체만체하고 박민수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칩니다. 민수 씨,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내일이 내 동창회인 거 잊었어? 박민수가 흠칫 놀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 미경아. 왔어? 안 그래도 지금 중요한 결제 처리 중이었어. 최미경이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낍니다. 결제는 무슨, 전화기는 왜 또 뽑아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일 타고 갈 차는? 내 친구들이 남편 차 뭐냐고 벌써부터 단톡방에서 난리란 말이야. 이번에도 택시 타고 가서 저번처럼 망신당하라고? 그럴 거면 나 안 가. 아니, 당신이랑 끝이야. 최미경의 으름장에 박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지금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간당간당한 처지지만 박민수에게 최미경의 인정 욕구와 자신의 자존심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박민수가 벌떡 일어나 최미경의 어깨를 잡습니다. 누가 택시를 타? 내가 박민수야. 걱정하지 마. 내 차 지금 수리 들어가서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놈으로 하나 뽑아놨으니까.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모델로. 박민수는 최미경을 달래서 내보낸 뒤 떨리는 손으로 렌터카 업체 번호를 누릅니다. 1시간 뒤
강남의 한 수입차 렌트 업체. 박민수가 노란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앞에서 침을 꼴깍 삼키고 있습니다. 하루 렌트비만 200만 원. 하지만 박민수의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고객님?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와 박민수를 번갈아 봅니다. 신용 조회를 해봤는데 등급이 너무 낮으셔서요. 이 차는 고가 차량이라 보증금이 필수입니다. 현금으로 1,000만 원 예치해 주셔야 출고 가능합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힐끗거리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박민수가 입술을 깨물더니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거칠게 풀어 직원의 데스크 위에 쾅 내려놓습니다. 이거 롤렉스야. 1,000만 원? 이거 중고로 팔아도 그 2배는 받아. 이거 맡길 테니까 당장 차 키 줘. 직원이 시계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원칙상 안 되는데요. 일단 진품인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을 뭘로 보고 진짜 빨리 처리 안 해? 박민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허세를 부립니다. 결국 직원은 못 이기는 척 차 키를 내줍니다. 박민수는 낚아채듯 차 키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운전석에 앉은 박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이내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넘깁니다. 그래, 이게 나지. 폼 나잖아. 이번 한 방만 잘 넘기면 투자 들어올 거야. 그럼 다 해결돼. 밤이 깊었습니다. 다시 강태석의 작업장입니다. 강태석은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샌드위치를 우물거리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샌드위치를, 다른 한 손에는 돋보기를 들고 복잡한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네요. 1950년식 벤츠의 엔진 설계도입니다. 오일 누유라. 게스킨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린더 헤드 쪽에 미세한 균열이 있나? 강태석의 눈이 도면 위를 바쁘게 오갑니다. 내일 방문하기로 한 BVIP 5회장의 의뢰품입니다. 단순히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고장이 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 완벽하게 제 컨디션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강태석의 철칙입니다. 입가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닦을 새도 없이 강태석은 작업복 바지에 손을 문지르고 다시 공구함에서 특수 렌치를 꺼냅니다. 반면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주차장. 박민수와 최미경은 렌트한 스포츠카 보닛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자기야, 좀 더 옆으로 와봐. 차 엠블럼 잘 나오게. 최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부부처럼 보입니다. 최미경은 찍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바로 SNS에 올립니다. 우리 남편 새 애마 뽑은 기념으로 데이트 역시 차는 이 정도 타줘야지. 내일 동창회 때 봐, 얘들아. 좋아요, 알림이 울리기 시작하자 최미경의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박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짓지만 속으로는 내일 반납할 때 흠집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차 문을 살살 닫습니다. 미경아, 이제 들어갈까? 이 차 길들이기 전이라 너무 오래 타면 안 돼. 어머, 벌써? 좀 더 드라이브 하지. 알았어. 내일 애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잘 부탁해. 두 사람의 허영심이 밤 공기를 타고 흩어집니다. 새벽 2시. 도시의 소음이 잦아든 시각이지만 강태석의 작업장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셔터는 내려져 있지만 안에서는 묵직한 엔진 배기음이 둥, 둥, 둥 하고 심장 박동처럼 울립니다. 복원을 마친 1960년대 포르쉐의 시동이 걸린 겁니다.
강태석이 목에 청진기를 걸고 다가갑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청진기의 진동판을 달궈진 엔진 블록 위에 갖다 댑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소리에 집중합니다. 피스톤이 움직이는 소리,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오일이 순환하는 소리가 강태석의 귀를 통해 머릿속에 영상처럼 그려집니다. 1분, 2분. 침묵이 흐릅니다. 강태석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집니다. 아니야. 강태석이 눈을 뜨고 과감하게 시동을 꺼버립니다. 작업장 안에 정적이 감돕니다. 3번 실린더 타이밍이 0.05초 늦어. 엇박자가 나잖아. 남들 귀에는 완벽하게 들릴지 몰라도 강태석의 귀를 속일 순 없습니다. 강태석은 주저없이 공구를 집어듭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이 미세한 오차를 잡아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출고하지 않는다. 그것이 강태석이 이 바닥에서 마스터라고 불리는 이유이자 그가 가진 진짜 500억의 가치니까요. 강태석이 다시 엔진룸 안으로 상체를 숙입니다.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가 마치 거인처럼 작업장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자유로 위입니다. 샛노란 람보르기니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네요.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박민수가, 조수석에는 한껏 멋을 낸 최미경이 앉아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에게 실컷 재력을 과시하고 돌아오는 길인지 최미경의 얼굴에는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붉은 기가 남아 있습니다. 최미경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박민수의 팔뚝을 툭 칩니다. 민수 씨, 잠깐만. 여기서 빠져야 돼. 내비게이션 꺼봐. 이 근처라니까. 박민수가 당황하며 룸미러로 시계를 힐끗 봅니다. 렌터카 반납 시간까지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위약금 폭탄을 맞을 게 뻔합니다. 갑자기 어디를 가자는 거야? 지금 차 반납하러 가야 한다니까. 시간 늦으면 10분당 페널티가 얼마인 줄 알아? 박민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최미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창밖을 두리번거립니다. 아, 글쎄,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아까 영숙이가 그러는데 강태석 그 인간이 이 근처 어디 찌그러진 창고에서 기름밥 먹고 산대. 완전히 망해서 고물상이나 다름없다는데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은 해봐야지.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 최미경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전 남편의 몰락을 직접 목격하고 비웃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미경에게는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쾌락입니다. 박민수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안 그래도 렌터카 비용 때문에 속이 쓰리던 차에 자신보다 잘 나갔던 강태석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소식은 최고의 위로가 될 테니까요. 진짜지? 강태석 그 새끼가 여기서 고물을 줍고 있다 이거지? 그래, 가자. 내 이 멋진 차를 보여주면 그 자식 표정이 어떨지 벌써 궁금하네. 박민수가 핸들을 거칠게 꺾습니다. 샛노란 스포츠카가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비포장도로로 들어섭니다. 덜컹. 차체가 요동칠 때마다 박민수의 심장도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진짜. 길 꼬라지 봐라. 차 긁히면 안 되는데. 박민수가 입으로는 투덜거리면서도 엑셀을 밟은 발에는 힘을 줍니다. 미경 앞에서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참을 들어가자 드디어 강태석의 작업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미경의 말대로 겉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칠이 다 벗겨져 붉은 녹이 쓴 철문, 곳곳이 찌그러진 슬레이트 지붕. 간판 하나 없는 그곳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폐건물입니다. 작업장 마당에는 앙상한 쇳덩어리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사실 저것들은 1940년대 생산된 부가티의 오리지널 프레임과 2차 대전 당시 쓰였던 윌리스 지프의 쇠시로 부품값만 수억을 호가하는 귀한 몸들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문외한인 박민수와 최미경의 눈에는 그저 고물상에 쌓인 고철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겠죠. 와, 진짜네. 세상에 강태석이 어쩌다 이 꼴이 됐냐? 냄새나는 고물상 주인이 다 됐어. 최미경이 차 창문을 내리고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깔깔거립니다. 박민수도 긴장이 풀린 듯 거만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야, 이거 진짜 레전드네. 옛날에 나한테 훈수 두던 강태석이 겨우 이런 데 처박혀서 산다고? 박민수의 시선이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에 머뭅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예약 차량 외 진입 불가. 손으로 대충 휘갈겨 쓴 듯한 경고문입니다. 박민수는 코웃음을 치며 기어를 낮춥니다. 출입 금지. 웃기고 있네. 손님이 오셨는데 문을 열어야지. 부항. 박민수가 보란 듯이 엑셀을 끝까지 밟습니다. 스포츠카의 거대한 배기음이 조용한 숲속을 찢어발길 듯 울려 퍼집니다.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박민수의 차가 작업장 마당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갑니다. 마당 안쪽 그늘진 곳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태석은 낡은 벤츠의 차체 밑에 누워 렌치를 돌리고 있고 그 옆에는 허름한 점퍼에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손전등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 재계 서열 1위 오 회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 회장의 행색은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나 은퇴한 정비공 조수처럼 보입니다. 오 회장은 수행원들의 과잉 의전이 싫어 이곳에 올 때면 늘 이렇게 소박한 차림으로 옵니다. 경호원들은 저 멀리 숲속에 매복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기익. 박민수가 강태석의 작업 공간 바로 앞까지 차를 들이밀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흙과 자갈이 튀어 오 회장의 낡은 운동화 위로 떨어집니다. 콜록 콜록. 오 회장이 매캐한 매연과 먼지에 기침하며 손을 휘젓습니다. 차 밑에 있던 강태석이 작업을 멈추고 슬라이딩 보드를 밀며 밖으로 나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얼굴로 강태석이 고개를 듭니다. 스포츠카의 문이 위로 열리고 박민수와 최미경이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연예인처럼 거만하게 내립니다. 최미경이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며 강태석을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어머 여보. 저기 좀 봐. 직원까지 두고 아주 사장님 놀이를 하고 있네. 꼴값이다 정말. 최미경이 오 회장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립니다. 오 회장은 모자 그늘 아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두 불청객을 빤히 올려다봅니다. 박민수는 차 문에 기대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껌을 짝짝 씹습니다. 야, 강태석? 오랜만이다. 여기서 이런 거 줍고 사는 줄은 몰랐네. 강태석은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장갑을 벗어 뒷주머니에 꽂으며 먼저 오 회장 쪽을 바라봅니다. 강태석의 눈빛에 죄송합니다라는 무언의 사과가 담깁니다. 오 회장은 괜찮다는 듯 가볍게 손을 저으며 헛기침을 합니다. 그 태연한 모습이 박민수의 비위를 건드립니다. 어이, 거기 할아버지. 눈치 없이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가서 걸레나 좀 가져와.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먼지 앉았잖아. 박민수가 오 회장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칩니다. 천하의 오 회장에게 걸레질을 시키다니 오 회장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태석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야, 강태석. 너 여기 세차도 하지?
내가 특별히 팔아주러 왔다. 이 차 아주 비싼 거니까 기스내지 말고 물 튀기지 않게 싹 닦아놔. 팁은 넉넉히 줄게. 10,000원이면 되냐? 박민수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닥에 팔랑거리며 떨어뜨립니다. 최미경이 그 모습을 보고 까르르 넘어갑니다. 아우, 민수 씨도 참. 10,000원이 뭐야? 그래도 전 남편인데 50,000원은 줘야지. 오늘 저녁 컵라면이라도 사드시게. 최미경의 독설에도 강태석의 표정은 동요가 없습니다. 강태석은 바닥에 떨어진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천천히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갑니다. 강태석의 작업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강태석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박민수, 최미경, 강태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울립니다. 여기는 일반 정비소나 세차장이 아닙니다. 예약된 손님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차 돌려서 나가세요. 강태석의 단호한 태도에 박민수의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웃으며 굽신거려야 하는데 오히려 강태석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도 마치 왕처럼 당당해 보입니다. 그 묘한 위압감이 박민수의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뭐, 나가. 이 자식이 진짜 주제 파악 못하고. 야, 손님이 왔으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박민수가 씩씩거리며 강태석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돈 없어서 마누라 도망가게 만든 주제에 아직도 자존심은 남았냐? 박민수의 손이 강태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칩니다. 강태석은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버티고 섭니다. 오히려 민 사람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납니다. 쳇. 그때 옆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 회장입니다. 오 회장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듯 모자를 고쳤으며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가 너무 심하구먼. 예의라는 걸 국 끓여 먹었나?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진 긴장감이 작업장 앞마당을 휘감고 있습니다. 박민수의 주먹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네요. 금방이라도 오 회장의 멱살을 잡아채거나 얼굴을 가격할 기세입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주먹을 응시합니다. 그 태어남이 박민수의 화를 돋우는 기름이 되어버린 것 같군요. 박민수가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야, 노인네.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늙어서 귀까지 먹었나? 빨리 가서 걸레 가져오라고. 박민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오 회장의 낡은 점퍼 깃에 튑니다. 오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점퍼를 툭툭 털어냅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가 앉았다 날아간 자리를 치우는 듯한 손길입니다. 그 무심한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기품을 눈앞에 두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미경이 코웃음을 치며 거듭니다. 최미경은 손가락을 들어 작업장 안쪽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방수포로 꽁꽁 싸매진 차량 한 대가 희미한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머 여보, 저것 좀 봐. 저거 덮어놓은 꼬라지 보니까 딱 답 나오네. 폐차 직전이라 부끄러워서 가려놓은 거 아니야? 야, 강태석. 너 저런 고물차 만지다가 우리 람보르기니 만지려니까 손이 벌벌 떨려서 그러냐?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최미경의 비아냥거림이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하지만 강태석은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뒤에 있는 그 차를 향한 모독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태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합니다. 평소의 무뚝뚝함은 사라지고
서슬 퍼런 장인의 살기만이 남습니다. 강태석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디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입 조심해.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단호한지 낄낄거리던 최미경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뭐야?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그 차 당신들이 평생 벌어도 타이어 휠 하나 못 사는 차야.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 그 더러운 손가락 부러지는 수가 있어. 강태석의 경고는 빈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 서슬에 박민수조차 잠시 주춤합니다. 하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박민수가 콧방귀를 뀌며 다시 어깨를 쫙 펴고 다가옵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야, 이 새끼가 어디서 허세를 부려? 고물상 주제에 타이어 하나를 못 사? 내가 지금 타고 온 차가 얼만 줄 알고 짓거려. 박민수가 강태석의 멱살을 잡으려고 팔을 뻗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적을 깨고 구식 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주 클래식하고 점잖은 벨소리입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오 회장의 낡은 점퍼 주머니입니다. 박민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합니다. 오 회장은 박민수의 손이 코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느긋하게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폴더를 열어 귀에 갖다 댑니다. 나야. 박민수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노인네 봐라. 지금 사람 앞에 두고 전화질이야? 하지만 오 회장은 박민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통화를 이어갑니다. 오 회장의 시선은 박민수를 뚫고 지나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 자네가 관리하는 렌터카 업체 있지? 그래, 그 노란색 스포츠카 굴리는 업체 말이야. 지금 내 작업장에 그 차를 빌린 잡상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네. 순간 박민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렌터카? 지금 렌터카라고 했나요? 박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분명 이 차는 렌트한 게 맞지만 그걸 이 허름한 노인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안한 눈빛이 흔들립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천둥 소리보다 무겁습니다. 차 번호가 305에 6258. 그래. 아주 시끄러워서 내 차를 볼 수가 없어. 처리는 자네가 알아서 하게. 당장. 오 회장은 툭 하고 폴더폰을 닫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박민수를 올려다보며 혀를 찹니다. 쯧쯧. 남의 차 빌려 타면서 유세는. 그 말에 박민수의 이성이 끊어집니다. 렌터카라는 사실을 미경 앞에서 들켜버린 쪽팔림, 그리고 하찮게 여겼던 노인에게 무시당했다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야, 이 늙은이가 진짜. 너 뭐야? 김 실장? 어디서 연기하고 자빠졌어. 야, 강태석? 너 이 노인네랑 짜고 치냐? 죽고 싶어? 박민수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며 오 회장에게 달려들려 합니다. 최미경도 옆에서 악을 씁니다. 이게 어디서 사기를 쳐? 우리가 렌트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냐고. 바로 그때입니다. 쿠구구궁.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땅이 울리는가 싶더니 작업장 주변의 울창한 숲속과 숲을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 멀리 세워져 있던 검은색 승합차의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인원이 박민수와 최미경을 에워쌉니다. 모두 검은 정장에 이니어를 낀 살벌한 눈빛의 경호원들입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박민수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뒤에도 옆에도 검은 벽 같은 사내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사내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숨이 턱 막힙니다. 비키세요. 어딜 감히.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그 사이로 덩치가 곤만한 경호팀장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오 회장의 안위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합니다. 그러다 무심결에 손을 뻗어 지탱하려던 곳이 하필이면 커버가 씌워진 오 회장의 그 보물 1호입니다. 안 돼. 그 순간 경호팀장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감히 회장님의 보물을 건드리려 하다니요. 경호팀장이 번개처럼 몸을 날립니다. 우당탕? 비명소리와 함께 박민수의 몸이 바닥에 처박힙니다. 경호팀장이 박민수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무릎으로 박민수의 등판을 짓누릅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거친 자갈밭에 문대지며 흙먼지를 뒤집었습니다. 아, 내 팔. 이거 안 나? 나 박민수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박민수가 발버둥 치지만 훈련된 요원의 완력을 당해낼 리 없습니다. 옆에 있던 최미경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 표정입니다. 경호팀장은 박민수를 완벽하게 제압한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오 회장을 향해 몸을 돌려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절도 있는 군대식 인사입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숲속 대기조 진입이 늦었습니다. 옥체는 강령하십니까? 회장님, 그 세 글자가 박민수와 최미경의 고막을 강타합니다. 바닥에 깔린 박민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저 꼬질꼬질한 점퍼를 입은 노인네가. 최미경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오 회장의 낡은 운동화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 꾹 눌러 쓴 벙거지 모자에 머뭅니다. 오 회장이 그제야 귀찮다는 듯 모자를 벗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 있는 머리칼, 그리고 뉴스나 경제 잡지 표지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 얼굴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오성그룹의 오 회장. 그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헉! 최미경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승용차 문고리를 잡고 버팁니다. 박민수는 흙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곁눈질로 오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방금 멱살을 잡으려 했던 사람이, 그리고 걸레나 가져오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공포를 느낍니다. 오 회장은 바닥에 깔린 박민수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저 모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강태석을 바라볼 뿐입니다. 허허, 강 대표. 미안하게 됐네. 내가 오랜만에 자네랑 편하게 차 이야기나 좀 하려고 조용히 왔는데 본의 아니게 잡음이 끼어들었구먼. 강태석은 덤덤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오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강태석에게는 이 상황이 그리 놀랍지 않은 듯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회장님. 여름 되면 꼬이는 날파리 같은 겁니다. 흔한 잡상인들이니 개의치 마시죠. 잡상인, 날파리. 강태석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박민수와 최미경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거물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으니까요. 오 회장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날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차를 제대로 못 봤어. 들어가세. 안 그래도 그 300SL 엔진 소리가 궁금해서 잠을 못 잤단 말이야. 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습도랑 온도,
완벽하게 맞춰놨습니다. 강태석이 정중하게 작업장 안쪽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널브러진 박민수와 사색이 된 최미경을 철저히 무시한 채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등을 돌립니다. 철커덕. 육중한 셔터가 내려가고 바깥 세상과 단절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셔터 밖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박민수의 양팔을 붙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웁니다. 박민수의 무릎에는 흙먼지가 뽀얗게 묻어 있고 명품이라 자랑하던 바지는 이미 여기저기 찢어져 볼품 없어졌네요. 경호원 중 한 명이 박민수의 지갑을 뒤져 신분증을 꺼내 무전기에 대고 신원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름 박민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5XXXX, 주소지 강남구 논현동, 전과 조회 및 신용상태, 차량 렌트 이력까지 싹 다 털어봐. 박민수가 사색이 되어 손바닥을 비비며 애원합니다. 서 선생님들, 제가 진짜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눈이 삐었지. 회장님 차인 줄 알았으면 감히 근처나 갔겠습니까? 제발요. 박민수가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지만 경호원들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옆에 서 있던 최미경은 공포에 질려 입도 뻥긋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굳게 닫힌 셔터 옆에 아주 작게 트인 쪽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최미경이 경호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다가가 쪽창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숨을 헉 들이킵니다. 최미경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밖에서 볼 때는 다 쓰러져가는 고물상 같았던 창고 내부가 안쪽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조명 시설과 항온 항습 장치가 돌아가고 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는 에폭시 마감으로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클래식 슈퍼카 수십 대가 보석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물상?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곳은 자동차를 위한 신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선을 안쪽으로 옮겨볼까요? 강태석이 오 회장을 안내하여 중앙 리프트에 올려진 차량 앞으로 다가갑니다. 은색의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1955년식 벤츠 300SL입니다. 마치 갈매기가 날개를 펴듯 양쪽 문이 위로 열리는 거링 도어가 압권이죠. 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차체의 매끄러운 곡선을 어루만집니다. 이 질감 좀 보게. 마치 어제 공장에서 갓 나온 것 같아. 아니야, 그때보다 더 완벽해. 오 회장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강태석을 돌아봅니다. 오 회장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강 대표, 자네 손길은 정말 마법이야. 독일 본사 클래식 센터 놈들도 이 휀더 라인은 못 살린다고 고개를 저었는데 자네가 이걸 해냈어. 강태석이 담담한 표정으로 벤츠의 운전석 시트를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던 엔진 트러블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실린더 헤드 쪽에 미세한 유격이 있어서 압력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가죽 말입니다만 강태석이 장갑을 벗은 맨손으로 가죽 시트를 쓸어내립니다. 기존 가죽이 너무 낡아서 복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피렌체의 가죽 장인에게 의뢰해서 1955년 당시와 똑같은 태닝 공법으로 가공한 가죽을 공수해 왔습니다. 앉아보시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오 회장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공기까지 복원해내는 디테일. 이것이 바로 재벌 총수들이
강태석에게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이곳은 오 회장뿐만 아니라 네로라 하는 기업의 회장들이 경무에 시달리다 유일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들만의 성역, 프라이빗 게러지였던 겁니다. 오 회장이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습니다. 부릉, 부르릉. 시동을 걸자 묵직하면서도 경쾌한 배기음이 작업장을 가득 채웁니다. 오 회장이 눈을 감고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좋아, 아주 좋아.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구먼. 강 대표, 이번 주말에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트랙 행사가 있는 거 알지? 오 회장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강태석에게 말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차량 운송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아니, 운송 말고 자니가 내 옆자리에 타주게. 내 내비게이터가 되어달란 말이야. 자니가 옆에 있어야 내가 마음 놓고 엑셀을 밟지 않겠나? 대한민국 재계 1위 회장이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제안. 이건 웬만한 계열사 사장들도 받기 힘든 최고의 대우입니다. 하지만 강태석은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할 뿐입니다. 영광입니다. 일정 비워두겠습니다. 안에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밖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박민수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발신자는 JS 렌터카 사장. 박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청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야, 박민수, 너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너 미쳤어? 박민수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더듬거립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왜 다짜고짜 욕을 하세요? 욕이 안 나오게 생겼어? 방금 오성그룹 비서실에서 전화 왔단 말이야. 우리 렌터카 차량이 회장님 개인 사유지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너 지금 누구한테 행패를 부린 거야? 오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너 때문에 우리 회사 세무조사 들어오게 생겼다고. 네. 오성그룹이요? 박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그냥 돈 많은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오 회장이 직접 비서실을 움직인 겁니다. 너 당장 차 끌고 와. 아니, 그냥 거기 둬. 내가 지금 레카 보낼 거니까. 그리고 위약금이랑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너 블랙리스트 올라갔어. 이 새끼야. 뚝. 전화가 끊깁니다. 박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끊긴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렌터카 반납 연체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연체되어 압류당할 판입니다. 옆에 있던 최미경은 휴대폰으로 쉴 새 없이 뭔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네요. 최미경이 방금 쪽창으로 본 강태석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강태석이 입고 있던 작업복 등판에 새겨진 로고,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공구의 브랜드, 이탈리아 수제 작업복 키톤, 가격 500만 원대, 스네본 리미티드 에디션 골드 렌치 세트, 경매가 3천만 원. 최미경이 입을 틀어막습니다. 미친. 저게 다 얼마야? 저 작업복 한 벌이 민수 씨가 빌린 렌터카 보증금보다 비싸잖아. 최미경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박민수와 닫힌 셔터 너머의 강태석을 번갈아 향합니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버렸던 전 남편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고 자신이 벤츠라고 갈아탔던 현 남편은 도금도 벗겨진 고철 덩어리였던 겁니다. 최미경이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 돈이 다 내 거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업장의 셔터가 다시 올라갑니다. 박민수와 최미경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안에서 오 회장의 차량 행렬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회장은 차에 타기 전 강태석과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눕니다. 그러다 문득 밖에서 떨고 있는 두 사람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강 대표, 오 회장이 넌지시 묻습니다. 아까 그 소란 피우던 친구들 말일세. 자네랑 아는 사이인가? 보아하니 자네를 알아보는 눈치던데. 강태석의 시선이 잠시 박민수와 최미경에게 머뭅니다. 박민수는 제발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강태석을 쳐다보고 최미경은 애절한 표정으로 강태석의 눈을 맞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강태석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강태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강태석이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기름걸레를 발로 툭 차며 말을 잇습니다. 그냥 제 손에 기름 묻었다고 더럽다며 떠난 스쳐 지나간 인연들일 뿐입니다. 기억할 가치도 없습니다. 오 회장이 그 말의 뜻을 알아채고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 진짜 귀한 건 기름때 속에 숨어 있는 법인데 그걸 볼 줄 모르는 눈을 가졌구먼. 쯧쯧. 오 회장이 수행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뒷좌석에 오릅니다. 가세.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 부항. 오 회장의 차량을 선두로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작업장을 빠져나갑니다. 그 위용이 어찌나 대단한지 박민수의 렌트한 스포츠카가 장난감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경호팀장이 철수하기 전 박민수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차량 번호판 체증 완료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도망갈 생각 마십시오. 경호팀이 떠나자마자 박민수는 엉금엉금 기어서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야, 타. 빨리 타라고. 도망가야 돼. 최미경도 허둥지둥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두 사람은 마치 바퀴벌레가 빛을 피해 달아나듯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황급히 비포장 도로를 빠져나갑니다. 꽁무니를 빼는 그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작업장에 적막이 찾아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마당에는 오 회장의 타이어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강태석은 두 사람이 도망친 방향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셔터를 다시 내릴 뿐입니다. 철커덕, 쿵. 외부와 차단된 작업장 안. 강태석은 낡은 라디오의 전원을 켭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강태석은 작업대 위에 놓인 사포를 다시 집어듭니다. 다음 의뢰받은 1968년식 제규어 2타입의 샌딩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사각, 사각, 사각. 거친 표면을 갈아내어 매끄러운 속살을 드러내는 소리. 강태석에게는 이 소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자장가이자 마음을 닦는 수행의 소리입니다. 강태석의 표정이 다시 장인의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듭니다. 방금 전의 소란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그의 손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첼로 선율과 사포질 소리가 기묘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장의 밤이 깊어갑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접시와 커트러리가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옵니다. 입구에서 웨이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서는 남자는 조금 전까지 작업장에서 사포질을 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말끔한 모습입니다.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이 강태석의 단단한 체격을 감싸고 포마드로 넘긴 머리는 중후한 멋을 풍깁니다. 강태석이 예약된 창가 자리로 걸어가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딸 강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빠, 우와,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왔어? 강지은이 아빠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감탄합니다. 강태석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의자를 빼줍니다. 앉아라. 우리 딸 맛있는 거 사주는데 아빠가 작업복 입고 올 순 없잖아. 여기 스테이크가 아주 좋다더라. 강태석의 말에 강지은이 메뉴판을 펼치더니 가격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빠, 여기 너무 비싸다. 그냥 우리 학교 앞 삼겹살집 가도 되는데. 아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잖아. 강지은의 시선이 강태석의 손에 머뭅니다. 깨끗하게 씻었지만 손톱 밑 깊숙한 곳에는 미처 지워지지 않은 검은 기름때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강지은이 울컥한 표정으로 강태석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이것 봐. 손이 다 상했어. 나 유학 안 가도 돼. 그냥 아빠랑 같이 살면서 알바하고. 강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강태석은 그런 딸의 손등을 다른 한 손으로 토닥이며 따뜻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들어 불빛에 비쳐 보입니다. 지은아, 이거 더러운 거 아니야. 이게 아빠의 훈장이다. 이 기름때가 있었기에 아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리고 강태석이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조감도입니다. 세련된 유선형 디자인의 건물이 그려져 있고 간판 자리에는 강태석 클래식카 뮤지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강지은이 눈을 비비며 조감도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게 뭐야? 자동차 박물관? 그래. 곧 완공될 거야. 아빠, 이제 숨어서 일 안 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내 이름 걸고 차 만질 거야.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넌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강태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지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강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때 레스토랑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재계 서열 1위 5성그룹 5회장, 이번 주말용인 스피드웨이 클래식카 레이싱 정격 출전 선언. 5회장의 애마인 1955년식 벤츠를 완벽하게 복원해낸 익명의 장인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회장은 그를 나의 구원자라고 칭하며 강태석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와인잔을 듭니다. 강지은도 아빠의 시선을 따라 뉴스를 보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입을 가립니다. 두 사람의 와인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힙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유흥가 골목. 이곳의 분위기는 호텔 레스토랑과는 정반대로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야, 박민수, 네가 미쳤구나. 위약금이 뭐 5천만 원? 그걸 지금 나보고 갚으라고. 최미경이 길바닥에서 핸드백으로 박민수의 등짝을 후려칩니다. 박민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박민수의 손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보낸 내용 증명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습니다. 아, 때리지 마. 나도 미치겠으니까. 렌터카 사장이 아주 작정을 했어.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모자라서 차량 감가상각비의 영업 손실까지 다 청구했단 말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가자고 꼬드겨서. 뭐라고? 웃기고 있네. 폼 잡고 싶어서 환장한 건 당신이잖아. 오 회장한테 대들다가 찍힌 주제에 어디서 남 탓이야? 능력 없으면 가만히나 있지. 쪽팔리게 이게 뭐냐고. 최미경의 독설에 박민수가 눈을 부라리며 손을 치켜듭니다. 이 여편니가 진짜 돌았나? 너 지금 능력 없다고 했어? 그래, 나 능력 없다. 빈털털이다. 됐냐? 그러니까 당장 집 가서 폐물이라도 챙겨 나와.
그거 팔아서라도 막아야 할 거 아니야. 박민수가 씩씩거리며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최미경은 분분함에 입술을 깨물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다 문득 낮에 봤던 강태석의 작업장이 떠오릅니다. 수백만 원짜리 작업복, 수십억을 호가하는 올드카들, 그리고 오 회장이 굽신거리던 모습까지. 최미경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립니다. 그래, 강태석은 딸 바보였어. 지은이를 핑계대면 어떻게든 될 거야. 그 돈이 다 얼마야? 내가 미쳤지. 굴러들어온 복을 차고 저런 찌질이랑 살고 있었다니. 최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태석의 번호를 찾습니다. 차단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빌며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태석 씨, 나 미경이야. 오늘 당신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당신 잊은 적 없어. 지은이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전송 버튼을 누르고 초조하게 화면을 바라봅니다. 1분, 2분. 숫자가 사라집니다. 읽었습니다. 최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다시 호텔 레스토랑. 강태석은 휴대폰 화면에 뜬 최미경의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본 듯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맞은편에서 스테이크를 썰던 강지은이 아빠의 표정을 살피며 묻습니다. 아빠, 왜 그래? 회사에서 연락 왔어? 강태석이 나이프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지은아, 잘 들어라. 앞으로 엄마, 아니, 최미경 씨한테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엄마가? 그래. 아빠가 조금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냄새를 맡은 거야. 만약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마라. 문도 열어주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 알겠지?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강태석의 단호한 당부에 강지은은 잠시 슬픈 표정을 짓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엄마에 대한 기억은 상처뿐이니까요. 응, 알았어, 아빠.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어린애 아니야. 그때 강태석의 뒤집어 놓은 휴대폰이 다시 진동합니다. 이번에는 최미경이 아닙니다. 발신자는 김 실장, 오 회장의 비서실장입니다. 강태석이 정중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네, 실장님. 강태석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건조하면서도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대표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시사항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강 대표님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오성건설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트너십 제안서는 내일 인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난동 부린 박민수 씨 관련입니다. 회장님께서 매우 불쾌해하셨습니다. 박민수 씨가 운영하는 회사, 주거래 은행들 통해 대출 연장 거부 및 자금 회수 조치 들어갔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이면 부도 처리가 될 겁니다. 대표님께는 더 이상 성가신 일이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강태석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강태석의 표정은 복잡 미묘합니다. 복수의 통쾌함보다는 인과응보의 씁쓸함이 더 큽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의 사무실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고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달라며 아우성입니다. 박민수는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주저앉아 소주병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게 다 강태석 그 자식 때문이야. 그놈이 오 회장한테 꼰질러서 내 밥줄을 끊어. 감히 나를 망하게 해? 박민수의 눈이 핏발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방만 경영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강태석을 향한 증오심만 불타오릅니다. 박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가만 안 둬.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다 죽여버릴 거야. 강태석, 내 작업장도 다 태워버릴 거라고. 그날 오후 강태석의 작업장 앞에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만취한 박민수가 휘발유통을 들고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압당하는 중입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박민수야. 강태석 나오라고 해. 불질러 버릴 거야. 박민수가 경찰들에게 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갑니다. 작업장 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재벌 2세들과 연예인들의 매니저들이 줄을 서서 예약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차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박민수를 보며 혀를 찹니다. 저 사람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쯧쯧, 여기서 행패 부리면 오 회장님한테 찍힌다는 거 모르나 봐. 작업장 안에서 강태석은 창밖으로 그 소란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박민수의 발악은 방탄유리 너머의 세상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직원 영우가 헐레벌떡 뛰어와 보고합니다. 대표님, 경찰들이 박민수 연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약 문의가 폭주해서 전화기가 먹통이 될 지경입니다. 벌써 3년치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강태석은 덤덤하게 고개를 돌려 작업 중이던 제규어의 보닛을 어루만집니다. 순서대로 받아. 그리고 급하다고 새치기 하려는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하고 원칙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영우가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강태석은 다시 샌딩기를 집어듭니다. 윙하는 기계음이 박민수가 남긴 소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날 밤 강태석의 집,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습니다. 강태석은 오 회장이 선물하고 간 1982년산 빈티지 와인을 오픈합니다. 코르크가 뽕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뽑힙니다. 강지은이 와인잔을 내밀며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성공했다. 그치? 강태석이 딸의 잔에 붉은 와인을 따르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지은아, 아빠는 이제 차만 닦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닦는 거야.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강태석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작업장의 아침을 깨운 것은 요란한 알람 소리가 아니라 직원 영호의 다급한 비명 소리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유튜브랑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영호가 사색이 되어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자극적인 빨간색 썸네일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시선을 확 잡아끕니다. 충격 단독 재벌 회장님들의 은밀한 놀이터, 그곳의 더러운 실체. 강태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음산한 배경음악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강태석의 작업장 내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편집이 기가 막힙니다. 화면 속에서 강태석은 외국인 바이어에게 두툼한 현금 뭉치를 건네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희귀 부품을 구하기 위해 옥션 담당자에게 건넨 보증금이었죠. 하지만 영상 아래에는 이런 자막이 깔립니다. 세금 계산서도 없이 오가는 검은 돈. 과연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재벌들의 비자금 세탁소가 아닐까?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클래식화 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개조와 무허가 정비가 판치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이곳의 주인 강모 씨는 재벌들의 하수인이 되어 영상을 보는 강태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명백한 악마의 편집입니다. 앞뒤 맥락은 다 잘라먹고 오직 자극적인 장면들만 짜깁기에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박민수 짓이 분명합니다. 그날 쫓겨나면서 몰래 찍은 영상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영호가 분통을 터뜨리며 발을 구릅니다.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입니다. 와, 저런 데서 탈세를 한다고? 국세청 뭐하냐? 재벌 따까리 주제에 꼴값 떠네. 당장 구속해라. 저런 놈들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지. 팩트체크 따위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물어뜯을 먹잇감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흥분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태석이 입술을 꽉 깨뭅니다. 신경 쓰지 마.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 우린 떳떳하니까. 강태석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쾅, 쾅, 쾅. 작업장 철문이 부서질 듯 울립니다. 계십니까? 구청 환경과랑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강태석이 나가기도 전에 양복 입은 공무원 대여섯 명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 대표가 강태석 씨 맞습니까? 민원이 빗발쳐서 조사를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무허가 도장 시설 운영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그리고 탈세 제보까지 접수됐습니다. 구청 직원이 작업장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딱지를 붙이려 합니다. 강태석이 앞을 막아서며 따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보건업체입니다. 폐기물 처리 내역서도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영장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선생님. 진정하세요. 영장은 없지만 긴급 점검입니다. 민원이 한두 건이어야 말이죠. 협조 안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를 겁니다. 세무 공무원은 아예 사무실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작업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사이 사무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따르릉, 따르릉. 영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여보세요? 거기 강태석 대표 받고? 내가 맡긴 페라리 당장 뺄 거니까. 당신들 범죄 집단이라며? 내 차 압류당하면 책임질 거야? 고객님, 그게 아니라 오해십니다. 인터넷 루머는 사실이. 시끄러워. 당장 차 뺀다고. 위약금 물어내라고 하기 전에 조용히 차 내놔. 뚝. 전화가 끊기기 무섭게 다시 벨이 울립니다. 예약 취소, 환불 요구, 욕설 전화. 3년치나 밀려있던 예약 장부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갑니다. 강태석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뢰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익숙한 뒷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강태석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미경입니다. 피해자 A씨의 인터뷰입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최미경이 가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흑흑.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성실했는데 재벌들 심부름을 시작하더니 변하더라고요. 불법적인 일에 손 떼면서 가정은 내팽개치고 저랑 딸아이는 생활비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어요. 강태석의 눈이 커집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생활비를 안 줘? 쫓겨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죗값을 받고 이제라도 딸아이에게 사죄했으면 좋겠어요.
흑흑. 화면 속 최미경의 연기는 오스카상을 받아도 될 정도입니다. 여론은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오릅니다. 쓰레기 아빠, 파렴치한 범죄자. 강태석에게 씌워진 프레임은 이제 벗기 힘든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강태석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딸 지은입니다. 강태석은 불길한 예감에 손을 떨며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아빠. 흐윽. 아빠. 수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강태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학교 앞에 기자들이 왔어. 애들이 나보고 범죄자 딸이라고 수군거려. 내 사진도 막 찍어가고. 나 무서워, 아빠. 나 어떡해? 강태석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내 가게가 망하는 것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을 건드리는 건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태석이 이를 갈며 소리칩니다. 지은아, 당장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 아무도 만나지 마. 아빠가 지금 당장 갈게. 아니, 사람 보낼 테니까 절대 나오지 마. 전화를 끄는 강태석의 눈에서 시뻘건 불길이입니다. 벽에 걸려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챙그랑. 거울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강태석의 주먹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강태석은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크아하. 어때, 강태석? 지옥 맛이 좀 짭짤하지? 요즘 뉴스 보는 맛에 산다 내가. 박민수입니다. 술에 취했는지 혀 꼬인 목소리로 비열하게 웃어댑니다. 박민수? 내 놈 짓이었구나. 그래, 나다. 왜? 억울해? 미치겠지?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무시하래? 감히 나를 경찰서에 쳐넣어?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냐? 박민수가 킬킬거리며 말을 잇습니다. 잘 들어, 강태석. 내가 이 영상 내리고 미경이 입 다물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 간단해. 합의금 10억. 딱 10억만 준비해.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끝내줄게. 내 딸내미 얼굴 팔리는 꼴 더 보기 싫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10억? 박민수는 지금 강태석의 부성애를 인질로 잡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태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대꾸합니다. 내 목숨값이 10억이나 되나 보지? 기다려라. 내가 그 돈 내관 뚜껑 덮을 때 넣어줄 테니까. 강태석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녹음 파일을 저장합니다. 대표님, 오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우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내밉니다. 강태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오 회장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김 실장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건조하고 차갑습니다. 강 대표님, 회장님께서도 상황은 보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재벌들의 비자금 세탁소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마당에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면 그룹 전체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 일은 강 대표님 개인의 문제로 선을 긋는 게 좋겠다는 것이 홍보실의 판단입니다. 당분간 공식적인 지원이나 접촉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스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뚝. 매정한 신호음만이 강태석의 귓가에 맴돕니다. 강태석은 힘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오 회장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강태석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퇴근하고 텅 빈 작업장에는 강태석 혼자 남았습니다. 난방이 꺼진 작업장은 냉골처럼 차갑습니다. 강태석은 켜져 있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의 협박 녹취록, 작업일지, 자금 거래 내역서,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법적인 싸움을 준비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그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이미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요. 강태석은 책상 위에 놓인 딸 지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약해서. 강태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서류를 적십니다. 500억 자산 가면 뭐합니까?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데요. 강태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엎드립니다. 절망이라는 늪이 그를 집어삼키는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굳게 닫혀있던 작업장의 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태석이 고개를 듭니다. 누구야? 오늘은 영업 안 한다고 했잖아. 강태석이 쉰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실루엣을 보고 강태석은 멈칫합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익숙한 벙거지 모자와 낡은 점퍼,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수많은 검은 양복의 사내들. 뚜벅, 뚜벅.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스탠드 불빛이 노인의 얼굴을 비춥니다. 오 회장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오 회장의 뒤로 서류 가방을 든 엘리트 변호사 수십 명이 도열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에이스들입니다. 강태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비서실에서는 분명히 오 회장이 모자를 벗어 작업대 위에 툭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강태석의 어깨를 꽉 움켜잡습니다. 오 회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납니다. 강 대표, 자네는 나를 뭘로 보나? 내가 내 차를 고쳐준 친구 하나 못 지킬 위인으로 보였나? 하지만 그룹 이미지가 이미지? 그딴 게 대수인가? 내 사람은 내가 지켜. 저 밖에 있는 날파리들이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렸어.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오 회장이 뒤에 서 있는 변호인단을 향해 손짓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자네 칼과 방패가 되어줄 걸세.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놈들이야. 마음껏 부려먹게. 자, 이제 반격 시작해볼까? 오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차가운 작업장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강태석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집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전우애와 희망의 눈물입니다. 강태석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강태석의 작업장에 다시 환한 불이 켜집니다. 박민수와 최미경이 쏘아 올린 거짓의 화살을 꺾어버릴 진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강태석의 작업장 앞마당. 평소라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 들려야 할 이곳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카메라는 다 모인 것 같네요. 지상파 방송국부터 인터넷 언론사,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까지 수백 개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강태석의 눈을 멀게 할 듯 번쩍거립니다. 단상 위에 선 강태석의 표정은 비장합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살아있습니다. 강태석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삐하는 하울링 소리에 장내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마스터 대표 강태석입니다. 강태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낮은 저음이 스피커를 통해 앞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파렴치한 범죄자이자 탈세범 그리고 재벌들의 비자금 세탁부로 매도당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강태석이 옆에 준비된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누릅니다. 화면에 관공서의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이 크게 띄워집니다. 먼저 불법 개조 의혹입니다. 보시는 서류는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자동차 튜닝 및 제작자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5년간 작업한 모든 차량에 대한 구조 변경 승인 서류가 있습니다. 단 나사 하나까지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작업했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집니다. 유튜버들이 당황하며 카메라 앵글을 돌립니다. 강태석은 멈추지 않고 다음 화면을 넘깁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영문 서류와 송금 내역서입니다. 다음은 현금 수수 및 탈세 의혹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건넨 현금은 영국 본사 경매장에 보낼 보증금이었습니다. 여기 옥션 하우스의 인보이스와 관세청에 납부한 관세 납부 증명서를 보십시오. 1원 한 푼 빠짐없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제 자금 출처는 모두 투명합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팩트 폭격에 기자들이 바쁘게 노트북 자판을 두드립니다. 그때 군중 틈에 숨어 있던 험상궂게 생긴 유튜버 한 명이 깐족거리며 소리칩니다. 에이, 서류야 뭐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벌들 뒤봐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오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그 질문에 다른 기자들도 하이에나처럼 달려듭니다. 맞습니다. 오성그룹 비자금 관리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해명해 주십시오. 단순한 정비공이 어떻게 그런 거액을 만집니까? 질문 공세가 빗발치며 장내가 다시 아수라장이 되려는 찰나입니다. 부항, 기익, 작업장 입구 쪽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마이바흐 리무진 한 대가 기자들을 해치고 단상 바로 옆까지 들어옵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차 문을 엽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오성그룹 오 회장입니다. 오 회장님? 대박! 진짜 오 회장이 왔어. 기자들이 썰물처럼 갈라지며 길을 틉니다. 오 회장은 꼿꼿한 자세로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태석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묵직하게 손을 올립니다. 오 회장이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으로 강태석의 어깨를 2번 토닥입니다. 그 행동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 회장이 입을 엽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오. 사자후 같은 호통에 현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집니다. 오 회장은 험상궂은 유튜버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비자금? 세탁? 내 차를 내 돈 주고 고치는 게 죄입니까? 강 대표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터질 뻔한 걸 이 사람의 예민한 귀가 미리 잡아내어 나를 살렸습니다. 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정비소는 많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차에 영혼을 불어넣는 장인은 강 대표 하나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자동차 문화유산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런 사람을 근거 없는 낭설로 매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까? 오 회장의 일갈에 질문을 던졌던 유튜버가 쥐구멍을 찾는 듯 고개를 숙입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유튜브 댓글창의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와, 오 회장이 직접 보증한다고? 그럼 끝난 거 아냐? 생명의 은인이래. 소름 돋는다. 사이버 레카들
다 고소미 먹겠네 키읔키읔키읔. 강태석이 오 회장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낸 뒤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를 조작하고 저를 협박한 배우를 공개하겠습니다. 강태석이 휴대폰을 스피커에 연결합니다. 치익하는 잡음 뒤에 술에 취한 박민수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잘 들어, 강태석? 합의금 10억. 딱 10억만 준비해.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끝내줄게. 내 딸내미 얼굴 팔리는 꼴 더 보기 싫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기자들의 입에서 헐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부성애를 인질로 잡은 저질스러운 협박. 명백한 공갈 미수입니다. 강태석은 이어서 박민수가 보낸 협박 문자 메시지 캡처본까지 화면에 띄웁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저와 제 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영상을 조작하고 유포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PC방. 박민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강태석이 무너지는 꼴을 보며 낄낄거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생중계 화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박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립니다. 저게 왜 저기서 나와? 박민수가 허둥지둥 키보드를 두드리며 방송을 끄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낚아챕니다. 박민수 씨 되십니까? 박민수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사복 형사 2명이 수갑을 꺼내 들고 서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저기요. 형사님, 오해입니다. 저거 조작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철컹. 박민수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집니다. 박민수는 컵라면 국물을 엎지르며 발버둥 치지만 형사들에게 양팔이 들려 개처럼 끌려나갑니다.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다시 기자회견장. 군중 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최미경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합니다. 오 회장이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불길했지만 박민수의 녹취록이 공개되는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최미경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게 뻔합니다. 저 여자 아까 인터뷰했던 그 전처 아니야? 눈썰미 좋은 한 기자가 소리칩니다. 순식간에 카메라들이 최미경을 향해 돌아갑니다. 최미경 씨, 인터뷰 내용은 사실입니까? 남편분이 범죄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밝혀진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비 못 받았다는 거 거짓말입니까? 위증하신 겁니까?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최미경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에요. 몰라요. 나 아니라고요. 비켜. 비키란 말이야. 최미경이 기자의 카메라를 밀치고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힐이 벗겨져 맨발로 아스팔트 바닥을 뛰어가는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됩니다. 강태석은 도망치는 최미경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바위와 같습니다. 거짓은 기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는 닦을수록 빛나지만 가짜는 벗겨질 뿐입니다. 강태석의 짧고 굵은 한마디가 현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웁니다. 오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뒤 강태석의 작업장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은 활짝 열렸고 그 위에는 알록달록한 포스트잇이 빈틈없이 붙어 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진실은 승리합니다. 저희 아버지 차도 꼭 맡기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지은이 아빠 파이팅. 최고의 장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붙이고 간 응원 메시지들입니다. 강태석이 출근길에 포스트잇 하나를 떼어 읽어봅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 영호가 전화기 2대를 양손에 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올해 예약은 마감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합니다. 네, 대기번호 502번으로 올려드릴까요? 영호가 강태석을 보고 울상을 짓지만 그 표정은 행복해 보입니다. 대표님, 전화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서버가 다운돼서 홈페이지 접속도 안 돼요. 지금 예약 대기만 5년치가 넘었습니다. 강태석이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웃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 차는 순서대로 원칙대로 들어온다. 자, 오늘도 닦아보자고. 강태석이 방독면을 집어듭니다. 그의 손끝이 다시 야무지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오해와 비난을 씻어낸 작업장에는 다시 경쾌한 기계음과 희망의 냄새가 가득 차오릅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강태석의 인생 제2막이 이제 막 진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철창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야, 4028번. 화장실 청소 아직 안 끝났어? 냄새나잖아. 같은 방을 쓰는 거구의 수감자가 발로 플라스틱 대야를 걷어찹니다. 쭈그리고 앉아 변기를 닦고 있던 박민수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조아립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형님. 박민수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흉해졌고 명품 슈트로 감쌌던 배불뚝이 몸매는 죄수복 안에서 볼품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줄줄이 소시지처럼 엮여나왔습니다. 렌터카 사기, 회사 자금 횡령, 탈세,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대출 알선까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보다 무서운 건 출소 후에 기다리고 있는 빚더미입니다. 사채업자들이 그의 출소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박민수는 변기물을 내리며 흐르는 눈물을 훔칩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시궁창이 됐나?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기사식당 주방. 달그락 쨍그랑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고무장갑을 낀 최미경의 손이 퉁퉁 불어터져 있습니다. 한때 수십만 원짜리 네일 아트를 받던 그 손입니다. 아줌마, 3번 테이블 설거지 빨리 안 해? 손님 기다리잖아. 식당 주인의 호통에 최미경이 허겁지겁 그릇을 닦습니다. 네, 지금 나가요. 죄송해요. 최미경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더 큰 벌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신상이 털리는 바람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결국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타지까지 도망쳐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며 최미경은 뼈저린 후회에 잠깁니다. 강태석 그 인간한테 붙어만 있었어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삐었지. 며칠 뒤 안양 교도소 접견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박민수와 최미경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애정은커녕 증오만이 이글거립니다. 야, 최미경.
너 돈 좀 가져왔냐? 영치금 좀 넣어달라니까. 안에서 사 먹을 게 없어. 박민수가 수화기에 대고 악을 씁니다. 최미경이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영치금? 웃기고 자빠졌네. 내 코가 석자야. 식당에서 하루 종일 접시 닦아서 받은 돈을 너한테 주라고? 미쳤어? 야, 우리가 부부잖아. 남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네가 가자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나 이렇게 안 됐어. 누가 할 소리.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위자료는커녕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생겼는데 뭐 부부 당장 이혼 도장이나 찍어. 최미경이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유리벽에 쾅 내리칩니다. 이거나 사인해서 보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징글징글하니까. 최미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갑니다. 박민수는 유리벽을 두드리며 절규하지만 돌아오는 건 교도관의 차가운 제지뿐입니다. 일주일 후 경기도 용인. 강태석의 작업장이 있던 자리에 세련된 유선형 디자인의 현대식 건물이 우뚝 섰습니다. 입구에는 강태석 클래식카 뮤지엄이라는 은색 현판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개관식장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끔한 턱시도를 입은 강태석이 5성그룹 5회장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강태석과 5회장이 테이프를 커팅합니다.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5회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 박물관은 단순히 낡은 차를 모아둔 곳이 아닙니다. 잊혀가는 기술과 장인 정신, 그리고 우리 자동차 역사를 복원해낸 기적의 공간입니다. 강 관장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차들을 보며 여러분도 인생의 새로운 엔진을 켜시길 바랍니다. 강태석이 마이크를 이어받습니다. 그의 표정은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공간을 미래의 장인들을 키우는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강태석은 이날 태석재단의 설립을 선포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동차 정비학과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직접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물관 내부를 관람하던 사람들이 한 전시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옥색의 국산차 포니입니다. 강태석이 처음으로 복원했던 차이자 그의 초심이 담긴 상징물입니다. 오 회장이 그 차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역시 강 관장다워. 가장 화려한 자리에 가장 소박한 차라니. 이 차가 자네를 닮았구먼. 단단하고 정직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 녀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강태석이 딸 지은의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배웅을 나왔습니다. 지은은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러 떠납니다. 게이트 앞에서 지은이 멈춰섭니다. 아빠, 나 진짜 가? 아빠 혼자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박물관 구내식당 밥이 아주 기가 막혀. 너야말로 가서 아프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와. 강태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지은이 와락 강태석의 품에 안깁니다. 아빠의 넓은 가슴에서 은은한 기름 냄새 대신 고급스러운 스킨 향기가 나지만 그 따뜻한 온기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빠, 고마워. 나한테는 오 회장님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아빠가 최고의 엔지니어인 거 알지? 아빠 딸이라서 너무 자랑스러워. 딸의 속삭임에 강태석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강태석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짐짓씩씩하게 말합니다. 그래. 어서 들어가. 비행기 놓치겠다. 멋진 디자이너 돼서 돌아와라. 지은이 게이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태석은 손을 흔들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며칠 뒤 박물관 매표소 앞 남루한 옷차림의 여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최미경입니다. 식당 일이 없는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멀리서만 보던 으리으리한 건물을 직접 보니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매달렸으면. 아니야, 지금이라도 가서 울면서 빌면 받아주지 않을까? 지은이 엄마잖아. 최미경이 헛된 망상을 하며 입구를 기웃거립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강태석이 걸어 나옵니다. 옆에는 오 회장과 외국인 바이어들이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태석은 몸에 딱 맞는 슈트를 입고 여유롭고 기품 있는 태도로 손님들을 배웅합니다. 최미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기름밥 먹던 남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멀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최미경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다가갑니다. 태석 씨. 최미경의 목소리에 강태석의 고개가 돌아갑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최미경은 기대합니다. 그가 화를 내든 놀라든 어떤 반응이라도 보여주기를. 그러면 그걸 빌미로 말을 붙여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강태석의 반응은 최미경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강태석은 최미경을 1초 정도 바라보더니 마치 처음 보는 관람객을 대하듯 정중하게 목례만 까딱하고는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자, 회장님. 이쪽으로 가시죠.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은 최미경을 지나쳐 걸어갑니다.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습니다. 경멸도 증오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 당신은 내 인생에 티끌만큼의 영향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그 싸늘한 무시에 최미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최미경의 팔을 잡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구 막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저 사람 마누라였다고. 내가 사모님이라고. 최미경이 발악하지만 보안 요원들에게는 그저 행패 부리는 노숙자처럼 보일 뿐입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최미경의 등 뒤로 박물관의 자동문이 매정하게 닫힙니다. 용인 스피드웨이 서킷. 굉음과 함께 클래식카들이 트랙을 질주합니다. 선두에서 달리는 은색 벤츠 300SL. 운전석에는 오 회장이, 조수석에는 헬멧을 쓴 강태석이 앉아 있습니다. 하하, 강 대표, 엔진 소리 들리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오 회장이 아이처럼 소리칩니다. 강태석도 고글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더 밟으셔도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차량이 결승선을 통과하며 체커기를 받습니다. 피트로 돌아온 차량의 보닛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강태석이 헬멧을 벗고 차에서 내립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땀 맺힌 이마를 비춥니다. 오늘 들려드린 강태석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녹슬고 찌그러진 고철도 장인의 손길이 닿으면 보석처럼 빛나는 명차가 되듯 우리 인생도 정직한 땀방울로 닦아내면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민수와 미경은 결국 벗겨질 도금처럼 비참하게 추락했지만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속에 진심을 감췄던 태석 씨는 스스로 빛을 내는 진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세상은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죠.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묻은 땀방울,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정직함이야말로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훈장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조금 녹슬었다고 느껴지시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태석 씨가 그랬듯 묵묵히 닦고 조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엔진도 다시 힘차게 뛸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시원한 사이다와 따뜻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